주십시오. 스트라이크 2부 진행을 맡은 리치맵의 한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1억으로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월달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5월달 마무리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는 5월달에 좀 악몽이 좀 가시고 또 시장이 좀 새롭게 모멘텀을 받고 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먼저 5월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매매 프로세스 투자의 5번째 단계 실시간 매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전 투자와 관련되는 기법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홈런주 몇 가지 또 신규로 공략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종목 몇 가지 좀 소개시키는 순서로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시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짚어보고 뭐 계속적으로 7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정 5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대형 전략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쪽에 의견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가만히 좀 계시고 이전에 그 형성됐던 저점이 똑같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또 약간 위쪽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돌아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부로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초반에는 좀 부진하고 추가적으로 또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 일 없다시피 또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6월달로 넘어서게 되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쿼드러플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걸로 보이는데 한 6월 중순까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6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 뭐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변화가 일단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프로세스 투자 2단계가 시장 흐름 파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웬만하면 시장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저기 나오는 그 소리에 좀 휘둘리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2단계 때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 흐름 파악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한 모니터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 6, 7개 모니터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시장 흐름 파악하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주식 비중 관리 때문에 그렇죠. 시장 흐름 파악. 주식 비중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비중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이런 비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시장 흐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그 보는 뷰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냐 또 중장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본인이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시장 보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 파악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수급을 중심으로 수급 중심의 파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뭐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죠.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시장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 부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뭐 박스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하게 되면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들이 매매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급 주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외국인, 기관, 또 기관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고 개인 3대의 매매 주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 조금 거시기 하죠. 방송 표현으로 좀 적당치 않은데 어떨 때는 성질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뭐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기업이 실제 그 기업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인데 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또 배당을 받고 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울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파악하는 거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한번 다시 2단계 때 구체적으로 한번 강의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어떨 것 같고 또 어떠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냐라는 것들을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트의 위치를 잠깐 보시고 지금 현재 위치와 과거의 사례를 HTS 화면 보면서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크게 보게 되면 그 시장 분석과 관련돼서 3년 주기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3년에 한 번씩 이런저런 충격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는 10년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2008년도에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또 2011년도 작년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3년 주기로 시장이 크게 한번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05년 2003년도부터죠.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 큰 상승 중에도 중간중간에 우리 시장은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많이 오르게 되면 일정 조정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 조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 조정과 좀 다르게, 5월달 한 달에 급하게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수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수는 이렇게 뺏기 5월달 한 달, 한 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 그렇죠.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구하는 방식이 방식의 모순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함정 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종목 전차군단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이 급락하면서 실제 지수로는 조금만 빠진 것 같지만 실제 체감으로는 전차군단 제외하게 되면 지금 지수의 위치가 1600이다 이런 그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체감적으로는 작년 저점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로는 5월 달에 이렇게 충격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1800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주식을 팔지 마시라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QE1이나 QE2, QE3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LTRO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QE3나 LTRO3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결국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전에 그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 하나 있는 거고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일부 시간이나 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200포인트 내외 고점에서 한 2, 300포인트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일정 되돌려주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2, 300포인트 급락이 나오게 되면 21선 내외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적으로 좀 가다 보게 되면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일정 기술적 반등을 준다라는 사례가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을 두 번 정도 다지고 상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예전에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급락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21선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일정 반등 주고 또 급락이 나오면 일정 반등을 주고 조정이 약하게 주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좋죠. 이전 저점보다 상당히 이쪽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경우에는 참고 그냥 기다리면 하락분이 그대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앞에 사례 또 지금 이런 사례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약간 더 충격을 주고 저점을 만드는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바닥을 한번 만들고 일정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세 가지의 케이스를 봤는데요. 저점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케이스. 근데 거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같아지는 케이스로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열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반등 목표치를 두는 걸로 일단 크게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여기까지 반등을 준 다음에 크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경우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다시 크게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반등에서 축소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정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참게 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반등 주고 약간 조정 주고 그냥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게 되면 지금은 다시 한번 빠진다고 했을 때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시 내려가는 가능성 또 여기서 약간 조정 주고 올라가는 가능성 여러 가지가 1, 2, 3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약하게 조정 주고 올라간다. 다시 저점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느냐?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 밑으로 다시 크게 빠질 것이냐? 크게 빠지느냐 1번, 크게 빠지지 않고 재반등이 나올 것이다. 2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이 바뀌는 경우 1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1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번이냐 2번이냐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가 1번이게 되면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축소를 하셔야겠죠.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무게를 두신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참고 계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수급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칠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 지금 시장별로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를 했는지를 많이 분석해서 드렸는데요. 시장이 다시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깬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시장의 외국인 동향입니다. 선물이 아무래도 시장을 선행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이게 검은게 지수인데요. 지수가 다시 이전 저점을 깨려면 외국인들 선물이 지금은 시장이 반등이 나온 거랑 연동해서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매도했다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밑으로 깨질 것 같다면 이 선물이
과도하게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전 저점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전 저점을 깨는 이런 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가 다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전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는 건 요 사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던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다가 다시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 하게 되면 이전보다 많은 선물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물이 더 매도가 나올 거냐 이 부분만 체크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중에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는 선물 매도 수량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 수량 보시게 되면 최근에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가장 많았던 거요. 보시게 되면 2,000개, 1,500개, 1,300개, 1,300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3,000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5월 18일 날 일단락이 된 거죠. 터닝이 된 겁니다. 여기서 터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3,000개 넘는 매도가 혹시 나온지 최근에 매도보다 큰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긴장하셔야죠. 터닝 됐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매도기가 나오는지를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는지 그때 주식도 한꺼번에 많이 판다라고 하게 되면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 부분 잠깐 볼까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 지금 보시게 되면 4,900억, 4,200억 5월 18일 날 정점을 찍고 3,800억, 2,000억, 1,000억 지금은 매도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일정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려면 여기서 다시 뭐 이런 4,000억, 2,000억, 3,000억 넘는 큰 매도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예전처럼 뭐 3,000개 넘는 이런 매도가 양쪽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하락을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양시장의 매매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중에 화면들을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마다 요거는 이제 주식입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 그 다음에 이거는 콜 옵션. 이건 풋 옵션. 이렇게 그 시장마다 각각 주체들이 어떠한 매매를 장중에 하는지를 같이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지지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까 큰 그림으로 기간별로 좀 보시고 그 기간별 속에 이건 시간대죠. 장중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다 보게 되면 장중에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다가 막판에 동시효과 때 확 들어왔죠. 그러면 동시효과가 끝나기 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한 1,600억 정도 매도인데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보게 되면 4,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 주식은 1,600억 매도니까 쌍끌이 매도가 아니죠. 쌍끌이로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 아래쪽으로 방향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몇 개 가지고 계시면 지금 리스크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버텨도 되는 거냐라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컷오프 동시만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옵션 쪽을 좀 주요하게 봐야겠죠.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 이쪽은 풋 옵션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콜을 매도했던 부분들을 여기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요. 매수가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수 올라온 거랑 같이 연동해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 풋은 한 1,000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1,000억 정도를 풋을 파는 거죠. 주가가 급락했을 때
풋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다시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선물의 매도도 있어야겠지만 선물 매도 당연히 주식도 팔겠죠.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했던 풋을 빠르게 사야 됩니다. 빠르게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풋을 매도했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빠른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콜은 다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별로 외국인들이 어떠한 매매를 해야만 주식을 지금 상당수 많이 갖고 있죠. 7조를 갖고 있는데요. 금년도 누적으로.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주식을 좀 팔았지만 12조에서 한 5조 팔았지만 아직도 7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게 되면 이 주식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지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해지 거래와 관련돼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장중에 또 변동성을 많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시장이 빠질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다. 시장이 또 올라갈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이들 겁내하시고 혹시 다시 이 아래로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뭐 일부 다른 거 뭐 어디서 방송을 보다 보면 주가 빠질 때는 뭐 갑자기 뭐 1,700이 아니라 뭐 1,600 간다, 1,500 간다 이런 소리들을 막 하시는데 그런 거에 그 뭐라고 할까요?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의 시장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게 되면 시장이 막 흔들흔들 거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하시고요. 하루아침에 이게 시장을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한번 그날 장이 끝나게 되면 시장 분석해 보시고 이런 수급 동향을 가지고 내일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한번 전망을 하시면서 꾸준히 한번 공부하시게 되면 시장을 판단하는 눈이 생기시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보는 눈을 꼭 가지시는 게 좋다. 시장 보는 눈이 없게 되면 불안할 때 좀 휘둘리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제대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뭐 목요일 날뿐만 아니라 매일 밤에 리치맵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매일 밤 10시에 이런 시장 분석, 그날 시장 분석이 어떻게 됐고 또 내일은 어떨 것 같고 이런 시장 분석하는 거를 매일매일 밤에 리치맵 사이트에서 무료로 방송을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 대한 눈을 좀 가지실 분들은 방송 참고하시고 또 저녁에 밤마다 인터넷 사이트 오시게 되면 같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 자체는 흔들흔들 거린다 하더라도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인 1875 뭐 이런 정도죠.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 세면 한 1900까지도 올라올 여력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좀 계시자 당분간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선물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시에만 팔지 않는다면 그것도 규모가 크게 팔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좀 계시고 혹시라도 그런 매도기가 보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과 관련된 분석 또 대응 전략과 관련돼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주식 비중을 늘리냐 줄이냐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분석하는 거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상담이나 또 저녁 때 야간 방송 뭐 이런 또 최근에 강연회도 제가 한번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5월 달에 큰 손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전 매매 기법 강의 드리기 전에
일단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복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거, 종목 선정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시라. 본인의 기준. 누구한테 받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종목 선정을 누가 주는 정보로 받지 마시고 본인이 종목을 선정해서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종목, 내가 매일 신규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선정 기준에 의해서 종목이 선정되면 A 종목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분석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사의 기본적인 개요, 그다음에 뭐 과거와 미래, 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본적 분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지,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급에 대한 분석, 창구에 대한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선정되면 꼭 분석하셔야 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얼마에 매수하고 매수 가격,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할 건지,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할 건지, 또 손절 가격은 얼마로 할 건지를 이걸 정해야 되는 거죠. 분석한 이유는 이걸 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 진행이죠.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분석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점검을 하시게 되면, 일일 점검하시는 거죠. 난을 키우는데 매일매일 물도 주고 잎사귀 무슨 병든 거 없나 이렇게 체크하듯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처음에 분석한 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가시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목표가, 뭐 손절가, 지금 현재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종목에 선정하는 기준이 없고, 그죠? 종목을 어서 이렇게 받게 되면 분석도 안 하고, 이걸 다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매수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세요. 손절을 특히나 안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5월 달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손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가를 안 지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 뭐 손절가를 놓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우리 투자자분들 방송 이런 쪽에, 또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왜 손절 못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때 뭐 잠깐 어디를 해가지고 손절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절을 못했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되게 힘듭니다. 손절 하시는 게 상당히 힘든데, 왜 손절하고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또 여러분만의 그 기법을 만드셔서 그렇게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고 빨리 수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금으로 만들고 새롭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그리고 지금 손절 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분석하셔서 진행하신 분도 있겠지만, 진행을 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매매했기 때문에, 투자를 그동안 좀 잘못했기 때문에 우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선하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HTS 종목 하나를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캔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거래량의 움직임,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 지표를 하나 쓰는데요. 주가 추세와 관련되는 보조 지표 정도를 하나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조 지표는 세팅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게 되면 이런 거 세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세팅시켜 놔서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손절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전 기법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죠. 그 LG이노텍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쨌든 금년도만 보죠. 금년도만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1사분기 때까지는 잘 갔다가 뭐 한 7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일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없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일정 하락 쪽으로 이게 추세가 반전되는 거죠. 21선인데요. 21선에 전환이 나오는 겁니다. 하락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하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향이 되면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을 마무리하고 하락으로 전방이 되는데 크게 빠지게 되면 반등을 주고 크게 빠지게 되면 반등을 주고 크게 빠지게 되면 반등을 주고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을 주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9만 원의 매수다라고 하게 되면 9만 원 매수 9만 원 매수 전저점 깰 때 여기가 손절 라인을 잡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손절 안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주가는 움직이는데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매수는 9만 원이니까 지금 오늘 장중에도 8만 원까지 가격이 나오는데요. 8만 원까지 올라와도 매수가가 9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십니다. 손을 못 대고 매수가가 9만 원이니까 아직도 손해가 났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하는 거죠. 마우스가 매매를 좀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손절 못한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가의 보유 지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빠졌다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 보조 지표 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보조 지표를 잠깐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거 약간 위로 해가지고 주시죠. 마우스가 떨어졌는데 약간 위쪽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밑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침체이죠. 바닥권을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약간 과열권이라고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서는 매수 의견이고 꺾일 때는 매도 의견입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주가 움직임과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의 위치랑 여기가 매수 의견이고 꺾일 때가 이럴 때가 매수고 매도 의견이 나오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또 여기서 나옵니다. 또 지금도 보게 되면 일정 매수 의견이 나왔고 지금은 약간의 과열의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빠진 거니까 한 번 반등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일정 매수가가 아까 여기서 만일에 매수했다라고 치게 되면 매도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남들이 팔 때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9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매수 가격 자체는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락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실이 큰 종목은 첫 번째 매매 실시간 매매 실전과 관련돼서
손실이 큰 종목은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10% 이상 손실이 큰 종목은 매수 가격을 잊어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잊어버리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사인을 가지고 여기서 72,500원에 매수를 만일에 저가는 71,300원이지만 9만 원에 매수한 분이 실제 9만 원 매수이지만 9만 원 이건 잊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72,500원에 매수했다라고 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 그럼 이렇게 따지면 10%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10% 정도가 9만 원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 만약 이렇게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밑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고 여기서 축소하셔야 됩니다. 축소하시고 다시 이렇게 돌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돌 때 재매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 잔고에 있는 주식의 수량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걸 매매를 하셔야 축소했다가 다시 사가지고 매도하고 또 다시 사서 매도해야만 주식 수량 자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장을 제가 설명드릴 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인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빠질 확률은 한 20% 미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시장과 연동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매를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등이 약한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목에 따라 다르고요. 또 밑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붙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쪽에 있는 종목 제가 2주 전에 특집으로 시청자 상담을 드릴 때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은 빨리 파시라. 이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21선이 우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미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종목으로 종목을 바꾸시라라는 의견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에 돌릴 때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목을 몇 개 더 한번 보겠습니다. 돌 수 있는 종목이냐 돌 수 없는 종목이냐라는 것은 이번에 돌게 되면 어떠한 그림으로 한번 보셔야 되냐면요. 이미 돈 종목을 하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만일에 이게 위쪽으로 잘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의 그림이 다른 형식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차트를 좀 한번 미리 하나 연습으로 좀 보시게 되면 같이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차트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미 돌아서 있는 종목 지금 타이어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이어주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 하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돌리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돈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한 요 정도? 이렇게 정도 보실 수 있겠죠.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올라왔다 지지받고 다시 가야 됩니다.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도 세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돌아갈 종목이냐 돌아가지 않은 종목이냐를 좀 판단하셔가지고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이번에 돌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돌지 않을 거라 약하다는 판단이 쓰게 되면 일단은 이번 반등에서 현금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양새로 많이 나왔습니다.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지금 약간 21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같은 모양새로 많은 종목들 뭐 철강, 화학, 뭐 또 건설, 뭐 기계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전 반등과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이 빠르게 돌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돌 거냐. 그때 밑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 있는지 또 외국인들 실적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점검하셔서 부실하다면 종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약하죠. 여타 하락이 큰 종목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1선에서 되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매수가가 24,000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2만 원인데 손실이 20%가 넘는데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지지난주하고 오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손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수렁에서. 그러니까 손절을 빨리 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기본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넥센타이 같은 경우에도 이미 21선 위쪽으로 돌아가 있는 종목인데요. 이왕이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시장이 안 좋아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갖고 있게 되면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빠질 때 더 빠집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종목을 가질 때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하시라. 그리고 자꾸만 나폭이 큰 종목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이쪽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데요. 혹 딜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자체를 애시당초 주식을 매수하실 때 매수 종목을 선정할 때 추세가 이미 상승으로 돌아간 거, 바닥이 충분히 확인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6월이 됐으니까 새로운 쪽으로 그런 그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홈런주 몇 개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일유업인데요. 보시게 되면 앞에와 좀 다른 그런 느낌들이 보이죠. 21선이 이렇게 터닝이 된 거. 그럼 터닝이 되게 되면 1차 시세를 주고 12일선이나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기가 있으면 상당히 좋고 밑에서 터닝되는 종목이죠. 돌 때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3박자를 다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이미 바닥 확인이 됐느냐, 수급이 붙어 있느냐, 보조지표에서 매수 사인이 나왔느냐, 그 세 가지를 보시고 보게 되면 지금 3박자가 맞는 종목인데요. 19,000원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 공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매수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이상.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여기 저항이 있는 자리 그렇게 보시면 2만 1,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보시고 손절 라인은 매수하고 한 7% 정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같은 양상으로 지금 바닥이 만들어지고 21선이 우상향 쪽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시세 주고 밀렸다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이죠, 기관. 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매수 의견이 나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바닥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것들 있죠,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기술도 마찬가지로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가격은 7%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로 목표가 손절가 보시고, 보조지표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 거기서 꺾일 때,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물 저항이 있는 자리 14,000원 이상 정도를 단기 목표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AP 시스템도 보시게 되면 바닥이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하락해서 이중 바닥을, 요거는 전저점 부분을 이렇게 지키고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죠. 그리고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고 21선 지지되고 올라오는 패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약간 지금 3일 연속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점 불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더라도 13,000원 밑에서 조정을 줄 때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건 내비두시고요. 다음 파동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N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강하게 매매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 돌아서는 쪽으로 이미 확인이 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한 3, 4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가능하면 이미 돌아서는 쪽으로, 또 수급이 붙은 거, 이런 종목 쪽으로 마음고생 심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빠져나오시고요. 이미 바닥이 확인된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5월달 마무리 좀 잘 하시고 6월달에는 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법으로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새롭게 투자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실전 매매 기법 위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